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이번에는 전쟁터로 가는 간호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슬픔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시리아, 이라크, 예멘, 남수단, 가자 지구 등 분쟁지의 18회 파견, 포탄이 어지러이 날아다니는 속에서 국경 없는 의사와의 간호사가 한 줄 한 줄 촘촘히 적어내려간 삶과 죽음의 기록,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 지은이 시라카와 유코, 1973년 사이타마현 출신, 사카토 스루가시마 의사회 립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호주로 건너가 호주 카톨릭대 간호과를 졸업했다. 일본과 호주에서 간호사로 경력을 쌓다가 2010년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시리아, 예멘, 이라크, 남수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18차례 해외 파견을 다녀왔다. 추천글. 몇 년 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소아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늦은 저녁 동료들과 테라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순간 머리 위 눈이 닿는 곳 모든 곳에 쏟아질 듯한 수많은 별들이 드러났고 우리는 아름다운 별빛에 매료되어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보는 밤하늘과 같았습니다. 날씨와 환경이 다른 탓에 보이는 별의 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같은 우주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도 한국과 같은 시대, 같은 세상에 존재하며 같은 우주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라이베리아를 비롯한 제3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국과는 무척 다릅니다. 현재 그곳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전쟁, 재난, 전염병, 굶주림, 여성학대 등 비극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준이라서 직접 보고 들은 저조차 믿기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지뢰밭을 건너는 일가족, 폭격으로 팔과 다리, 뱃속에 아이를 잃은 산모, 눈앞에서 자녀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도 남은 가족을 위해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모, 무장 세력에게 발각될 위기에 놓여 다른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갓난쟁이를 진흙 속에 잠기게 했던 어머니, 펜 대신 총을 들어야 하는 대학의 지식인들, 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고향에 대한 긍지 대신 총과 술, 마약, 그리고 살인을 강요하는 곳. 전쟁터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마저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성이 파괴되고 감정이 메마르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온전히 일반 시민들이 떠안습니다. 이 책은 그런 현장의 중심에서 왔습니다. 국경을 넘어 빗발치는 폭격 속으로 들어가 소리 없이 사라져야 했던 환자들의 외침을 구해낸 간호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상상하며 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에서 환자들과 함께하며 쓴 진짜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지구 반대편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속한 세상의 행복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파편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재난, 빈곤, 전염병, 학대와 차별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삶을 사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같은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슬픔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라는 저자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지혜 간호사,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쟁터로 가는 간호사를 일본에서 출판하고 3년이 흘렀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향에 기쁘기 한량없지만 이번 한국어파 출판은 더욱 특별한 느낌이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소속된 해외 파견 직원으로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해 오면서 정치와 인종 간의 다툼, 인권 침해 등을 숱하게 지켜봤다. 동시에 내 나라 일본과 그 인접국의 관계가 어떤지에도 마음이 쓰였다. 특히 한일 관계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정치 차원에서는 여러 복잡한 역사로 얽혀있는 한일 양국이지만 요 몇 년 사이 그러한 정치 관계를 뛰어넘어 특히 젊은이들 간에 그리고 음악 등 문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사이에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우리들이 민간 차원에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인다. 그리고 나도 한국 분들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한국판을 출판하고 싶다는 제의가 날아들었다. 실은 훨씬 전부터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던 나와 한국 사이에는 약간의 인연이 있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나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일본 사무소에서 채용 담당 직원으로 일했는데 마침 그 무렵에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 사무소가 설립되면서 일본 사무소가 운영 지원을 맡았다. 가령 한국에 국경 없는 의사회 해외 파견 직원 응모자가 있으면 내가 한국 측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시기였다. 몇 번인가 한국으로 건너가 직원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 적도 있다. 그 후 직원 수가 늘면서 한국 사무소는 무사히 독립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어 한국에 특별한 감정이 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활동 원칙 중 하나가 현장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외에 활동 현장에서 목격한 인권 침해와 폭력 행위 등의 부조리를 국제사회에 증언하고 해결을 호소하는 것이다. 누군가 증언하지 않으면 그러한 부조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묻히게 된다. 3년 전 이 책에 소개한 예멘과 시리아, 팔레스타인, 남수단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처한 위기 상황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 실상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독자들이 세계 곳곳의 안타까운 실상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5월의 끝자락에 도쿄에서 시라카와 유코. 이 책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 이슬람 국가 점령지 모술 앤 라카에서 2장 간호사가 되다 일본 앤 호주에서 3장 병원은 전쟁터였다 시리아 4장 의료활동으로는 전쟁을 멈출 수 없다 시리아 5장 15만 명이 난민이 된 순간 남수단에서 6장 현장 복귀와 실현 사이 예멘에서 7장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에서 팔레스타인 앤 이스라엘에서 8장 전쟁통에서 사는 아이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머리말 2016년 10월 17일 일본 아침부터 뉴스와 와이드쇼 방송이 시끄럽다. 이슬람 국가에 점거된 모술을 탈환하는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화면에서는 전선으로 가는 외길로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가 앞으로 나아갔다. 곧이어 포탄을 쏘는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고 공격을 받은 장소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클로즈업됐다. 이런 몇 가지 패턴의 영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는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긴박한 사태임을 말해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빠가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도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모술 탈환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날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어 점심 식사 후에 아빠 차를 얻어 타고 역까지 나갈 계획이었다. 당시 나는 사이타마에 있는 고향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빠가 식사를 마치는 걸 보고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려는 참이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이라크 모술로 긴급히 출발 바람. 나는 문자를 보자마자 화면이 채 꺼지지 않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꽉 갖다 댔다. 바로 옆 거실에서는 식사를 마친 아빠가 차를 마시면서 폭음과 나레이션이 교차하는 전투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다. 아빠가 지금 텔레비전으로 보는 장소로 긴급히 와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출발하겠다고 수락 문자를 보낸 후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했다. 출발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행선지를 바꿔 아빠에게 쇼핑몰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드러그스토어와 백앤숍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내일이라도 당장 떠날 수 있게 서둘러 준비해야 했다. 평소 가족에게 파견 스케줄을 알릴 때에는 말하기 편한 엄마한테 미리 말해두면 엄마가 타이밍을 봐서 아빠에게 알리는 식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일이 있어 집에 안 계셨다. 게다가 도중에 차의 행선지를 변경했으니 그 이유도 아빠에게 설명해야 했다. 차 안에서 슬쩍 말을 꺼냈다. 나 모술에 가. 뭐? 언제? 또 가? 그렇게 반응하고도 성이 안 찼는지 아빠는 혼잣말 하듯 계속 불만을 나타내셨다. 그런 위험한 데를 다들 걱정하는데. 조수석에 앉아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못 들은 척하자 아빠도 겨우 입을 다물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빠의 동요와 불안이 전해졌다. 딸을 전쟁터에 보내고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으랴. 나는 부모님께 정말로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갈 수밖에 없다. 바다 저편에는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싶어지는 현실이 있다. 내가 국경 없는 의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쟁 피해로 목숨을 위협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 전쟁터에서 병원이 파괴되어 피해자가 의료시설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험한 장소일수록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병원 하나의 존재가 더없이 귀중하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다리를 잃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방도를 잃은 가장인 덩치 큰 남자들이 분노를 감추고 눈물을 흘린다. 그곳에 가면 나도 위험해질지 모른다. 전쟁 상황에서는 생활 환경이 형편없을 뿐더러 순조롭게 치료할 수 있으리란 보장도 없다.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치료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다니 전쟁이란 정말로 잔혹하기 짝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내가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있니? 일본에도 구할 수 있는 생명이 있어. 그러면 그들의 생명은 누가 구한단 말인가? 그들의 슬픔과 분노에는 누가 주목한단 말인가? 의료의 국경은 없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국경 없는 의사회를 처음 알았던 7살 때나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고 8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나라, 국적, 인종을 초월하여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세상의 한 귀퉁이에서 치료해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나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원칙으로 의료 및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민간 비영리 국제단체다. 1971년에 의사와 의료 저널리스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했다. 의료 활동뿐만 아니라 증언 활동을 단체의 방침으로 내걸고 긴급성이 높은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는 것을 활동 목적으로 한다. 분쟁, 전쟁, 자연재해, 빈곤, 기아, 박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상 치료를 실시한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세계 각지에 29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2020년에는 4만 5천여 명의 국제 구호 활동가와 현지 직원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세계 70여 개국에서 활동했다. 일본에는 1992년에
국경 없는 의사회 사무소가 설립되어 최근 몇 년 사이 100명이 넘는 일본인이 매년 해외로 파견 나가고 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활동 자금 대부분을 민간의 기부로 조달한다. 각국 정부를 포함한 공적 기관에서 지원하는 자금에 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두고 이를 토대로 비율의 상한을 정하고 사용처를 신중히 검토한다. 이는 활동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독자적인 결정을 바탕으로 필요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1장 이슬람 국가 IS 점령지 모술 앤 라카에서 모술에서 맞은 생일 사막 안에 있는 전투 차량과 병원은 모순으로 가득한 세계를 투영하며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각 부대의 탈환 작전은 난항을 겪는 듯했다. 이는 우리의 부상자 수용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일 들려오는 폭발음은 이라크의 북부 도시 모술의 피해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슬람 국가는 모술에서 탈출하는 시민들을 가로막고 인간 방패로 이용했다. 당시 모술에서 IS의 지배를 받던 시민의 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150만 명이라고 했고 200만 명이라고도 했다. 그들의 목숨이 IS의 행동 하나하나에 좌우되었다. 2014년 7월 아부 바르크 알 바그다디라는 최고 지도자가 칼리프라 불리는 이슬람교 시조 무함마드의 정통 후계자를 자처하며 이슬람 국가를 수립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정광석화처럼 장악하여 세계를 경악시키고 곧바로 시리아와 이라크에 걸쳐 지배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지배하는 곳마다 시민에게 엄격한 이슬람 교리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는 시민을 붙잡아 가두었다. 적대하는 자는 참수하거나 화형에 처하고 기둥에 묶어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후 그 처형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들의 잔악한 지배 방식에 전 세계가 전율했다. IS의 최대 거점인 모술의 탈환 작전에는 이라크군 쿠르드 자치정부의 치안부대인 페슈메르가, 미군 주도의 유지연합, 그 외 몇몇 민병 조직이 참가했고 9개월에 걸쳐 작전을 수행했다.